SK 하면 반도체나 통신 떠오르시죠? 요즘엔 상황이 달라졌어요. SK 하면 바이오가 제일 핫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신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글쎄 코로나 백신을 직접 만들고 있다네요. 물론 아직 완벽하게 백신을 짠 내놓은 건 아니에요. 이제 임상 3상 승인 받으니까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 백신 없어서 못 만드시기에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돈 내리는 소리도 같이 들리는데 제가 그냥 관심이 사서 사놓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세 주가 수익률이 100%가 됐더라고요. 더 살걸! 이렇게 또 껄무새가 되나 봅니다. 지난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응원하러 방문했죠. 외국에서 수공을 들어오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SK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 공급이 되니까 훨씬 더 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때 SK마티형 최태원 회장이 동행했어요. 네네. 앞으로도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거는 생산과 일반 선수 제품까지 되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님 SK 바이오팜에 이어 또 한 건 하셨네 했던 분도 계시겠죠. 근데 최태원 회장님은 그냥 SK 맏형격으로 대통령 방문 때 함께 했던 것일 뿐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최태원 회장님과 생각보다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SK그룹은 SK와 SK 디스커버리라는 두 지주사가 독자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SK 가계도부터 살펴보면요. 최종건 창업주 그러니까 1대 회장이 형님이고 최종현 2대 회장이 동생입니다. 선대 회장 두 분이 형제죠. 그 아들들이 나눠서 회사를 맡았는데 상업주 쪽이 맡은 게 SK 디스커버리 그리고 2대 회장 쪽이 맡은 게 SK예요. SK 최태원 회장은 2대 회장의 아드님인 거고요. 1대 회장님 자제분들이 맡은 SK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칼, SK 가스, SK 플라즈마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최대 주주가 SK 케미칼이고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SK 디스커버리입니다. SK 디스커버리 지분 40%를 최창원 부회장이 갖고 있으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진짜 오너십은 사촌 동생이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에게 있는 거죠. 최태원 회장 쪽은 사실 SK 바이오팜이죠. 그리고 SK 팜데코가 있고 배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만 SK는 원래 가진 땅이 많다 보니까 사촌들끼리 친해서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는 분위기래요. 만일 사이가 나빴다면 최태원 회장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일에 그렇게 나서지 않았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애초에 SK 케미칼 밑에서 큰 회사예요. SK는 근본이 섬유고요. 1960년대는 가발 이런 게 한국을 먹여 살렸어요. 특히 수출액 40%가 섬유에서 올 정도였죠. 그냥 면 걸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나일론에 푹 빠지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1969년 선경합성이 회사를 딱 세우고 이걸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죠. 석유 가지고 천 만들다가 살짝 바꿔서 페트병이라고 하는 플라스틱도 만들고 잘 팔리니까 수출도 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바이오랑은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1987년에 갑자기 제약회사 삼신제약을 인수하더니 선보제약을 만들어요. 벨기에 사이텍이라는 제약사랑 SK 사이텍을 세우고요. 이 다음 해에 이름을 SK케미칼의 전신인 선경인더스트리로 바꿨거든요. 이미 이때부터 마음속엔 섬유화학만 해선 안 되겠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89년에 생명과학연구소 세우고 다음 해에는 선보제약 이름을 선경제약으로 바꾸죠. 에베레스트 2,000개 높이가 팔렸다는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가 거의 첫 작품이나 마찬가지인데 딱 시장에 내놓으니까 3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어요. 첫해 매출이 100억. 1999년에 국내 최초 신약 내놓은 것도 SK니까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오에 소질을 보인 거죠. SK텔레콤이 1994년 한국이동통신 경영참여 때 시작이 됐고 SK하이닉스도 2000년대 처음 품에 안았으니까 아니 바이오도 이쯤 되면 거의 창업 멤버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SK바이오의 시즌2가 시작된 건 동신제약을 인수하면서부터예요. 2001년 동신제약의 지분을 사더니 2006년에 아예 합병해요. 사실 동신제약은 치료약 만들기도 바빴던 한국에서 백신을 개발해온 강단 있는 회사였거든요. SK케미칼조차도 진통제, 위약 이런 화학의약품만 잔뜩 갖고 있었는데 동신제약은 그때 이미 인플루엔자 백신, 파상풍 백신, 뇌염 백신 이런 거 개발했어요. 알부민이라는 혈액제제도 포트폴리오에 있었는데 이 알부민이 혈액 속 혈장에 제일 많은 단백질인데요. 이 알부민이 없는 환자들에게 주입하는 쉽지 않은 약이죠. 무리한 골프장 투자에 IMF까지 겹치면서 망하기 직전에 극적으로 SK케미칼 투자를 받은 겁니다. 예상하시겠지만 SK케미칼이 이걸 사와서 그냥 뒀겠습니까? 마중물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5천억을 투자하는데요. 그중 2천억이 안동 엘하우스로 갔어요. 빛이 되는 하우스라서 엘하우스라는데 그냥 백신 생산 공장이에요. 본업은 백신 가진 백신 개발사. 근데 이게 워낙 힘든 일이니까 돈을 벌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회사의 백신 같은 걸 대신 만들어주는 일을 했죠. 위탁 생산, 즉 전문용어로 CMO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웁니다. 2014년에 3가세포 배양 독감 백신 허가, 2015년에 4가세포 배양 독감 백신 허가, 2017년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 백신, 2018년 수두 백신 등등도 출시하면서
개발 능력도 발휘했어요. 참고로 이 세포 배양 백신이라는 건요, 통상적으로 백신 만들 때 유정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란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배양한 다음에 분리 정제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자, 이건 동물 세포를 배양하고 여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방식으로 개발한 거예요. 이 세포 배양 독감 백신 기술을요, 100년 된 제약사 사노피 파스텔에 기술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폐렴 백신에 장티푸스 백신에 백신이란 백신은 다 도전 중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본 게 코로나 백신이고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에라우스에서 대량 생산해주고 있으니 10년 투자의 열매를 이미 조금은 딴 개념이죠. 아, 그리고 혈장제 분야는 따로 떼서 2015년 SK 플라즈마로 분사시켰어요. 이때부터 이걸 CS 엘베링의 원천 신물질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개발해온 앱스틸라가 이해부터 미국, 유럽에 팔리게 됐고요. 국내 바이오 신약 최초의 기록이었어요. 자, 이렇게 SK 플라즈마를 먼저 출가시키고 마침내 시즌3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혼자서도 백신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출가해라. 한석봉 어머니의 마음으로 2018년에 SK 케미칼에서 백신 사업부를 분리시켜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뜨겁게 상장을 했죠. 제약회사도 점점 M&A로 몸집을 불리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순 없었겠죠. 백신이 워낙 쉽지 않은 외길 인생이다 보니까 상장할 때만 해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정체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공장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더 주목을 받았죠. 사실 대신 만드는 것도 근데 뭘 알아야 만드는데 이미 에라우스에 백신 공장이 있고요. 어느 정도 신약 개발 경험도 있으니까요. CMO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SK케미칼에서 분할하면서 에라우스 증설 결정부터 내렸는데요. 자본은 있고 기술은 부족하니까 남의 것을 생산해주며 조금씩 기술을 축적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이제는 위탁 생산도 짬이 좀 더 쌓였으니까 또 다른 백신 회사 노바백스랑은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인 개발도 도와주고 생산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엄청난 기회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위탁 생산 맡기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빌 게이츠 선생님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놓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 성공하며 이라는 말을 넣고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비까지 통장으로 딱 쏴주시고 나서 와, 대박 했었는데 빌 게이츠 선생님이 아무리 돈이 많으셔도 그냥 무턱대고 쏘시진 않았구나. 이건 15년짜리니까. 다 생각이 있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간판은 대신 만들어 드립니다로 달아놓고 가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 켠에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사, SK 플라즈마는 혈액제 개발사인 건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후 이제 SK 플라즈마도 상장한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엄마인 SK 케미컬도 이제 아예 회사만을 딱 쪼개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서포트해주는, 그러니까 대신 영업하고 팔아주는 라이프 사이언스 부서를 만들어놨습니다. 다 컸으니까 이제 네가 날 먹여 살려라는 거죠. 자,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역사를 정리해봤는데요. 가만 보면 SK 바이오 계열사들이 다 각방을 쓰고 있어요. 저쪽 사촌네를 봐도 SK에서 SK 바이오팜 2011년 분사, 약에 들어가는 원료 만드는 SK 바이오텍이 또 2015년 분사 다 쪼개놨어요. SK 바이오팜 따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따로, SK 플라즈마 따로, 뭐 다른 계열사까지 합하면 5개 넘게가 각방을 쓰고 있다는 건데, 아니 요즘 인수합병이 대세라는데 왜 막상 자기들끼리는 안 뭉치지? 싶습니다. 거기다가 최태원 회장이 제약바이오를 그룹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또 한다면 하는 분이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더 궁금해져요. 최태원 회장이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거죠. 각자 도생하다가 회의 때 잠깐 만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돕자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게 특히 바이오는요, 밸류체인이 길잖아요. 연구하고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원료 찾아오고 여기 필요한 능력이 다 다른데 굳이 모여 있어봤자 나오기만 한다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는 이게 잘 통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SK바이오텍도 여기저기 인수하면서 몸집 키우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번 돈 다 쏟아부으면서 적자 감수하고 신약 팔며 개발도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따로 또 같이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SK바이오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뭐 꿈은 꾸라고 있는 거고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태까지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온 저력을 보면요, 앞날이 걱정되기보다는 기대가 더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기회기도 했던 듯 싶네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시계가 엄청 빠르게 돌아갔잖아요. 누구는 진단키트로 대박이 나고 누구는 백신에, 누구는 치료제에 아주 바빴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다음 영상에서 더 전해드릴게요. 안녕.